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마이 카를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80년대 중반 기아 자동차의 프라이드 FS라는 빨간색 승용차였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있기에 부담도 적어 회사에서 업무나 영업 활동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친구들과 여행이나 데이트, 특히 주말 연휴나 휴가 기간에는 캠핑 장비를 때려 싣고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전국을 누비며 작지만 튼튼하고 연비 좋고 그야말로 최애의 자동차였습니다. 또 우리 부부와 어린아이들과도 이 빨간 프라이드는 항상 휴가와 캠핑을 같이 하며 몇 년간의 인생 속 추억의 사진 속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결혼 후 90년대 중반 소나타라는 성능 좋은 중형차에 밀려 중고차로 팔려지며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편안함에 대한 욕망이란 더 나은 안락함을 느끼게 되면 그 전에 나에게 소중했던 좀 불편했었던 편리함은 곧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을 같이 해왔던 그 빨간 프라이드 자동차는 그립거나 생각나질 않았고 그저 가끔 보는 사진 속에서 볼 뿐이었는데, 오늘 소개할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시절 함께했던 빨간 프라이드가 되살아났고 더불어 함께 그 차에 탔었던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아이들의 얼굴들이 겹쳐지며 잠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 되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 부쩍 달라진 모습의 가족, 친구, 아이들을 보며 또한 시간의 허무함도 함께 보게 되면서 3천만 대의 자동차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의 삶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4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스텔라입니다. 막다른 인생, 제대로 한번 달려본 적 없는 차량 담보업계 에이스 영배는 회사의 보스 서 사장이 하룻밤 맡긴 슈퍼카를 차량 탁송업을 하는 절친 동식에게 맡기지만 차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 영배는 범인으로 몰려 서 사장 일당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그의 앞에 나타난 건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1987년식 오래된 자동차 스텔라였는데, 최대 시속은 50km, 보스가 주어진 남은 시간은 3시간, 유일한 희망인 스텔라와 함께 보스의 슈퍼카를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먼저 현존하는 최그룹의 락그룹 부활의 꽃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이었어. 나에게 모든 계절은 숨쉬고 있지만 항상 멈춰있는 듯이 그 어느 날 내가 예상할 수 없던 날 내 앞에 꽃을 들고 서 있던 너를 만나게 되어 난 너로 채워져가. 날 비우면 비울수록 내가 겨울을 닮았을 때 마치 넌 봄을 닮았었어. 난 너로 채워져가. 사랑에 빠지던 나를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것이다. 영화는 한 남자가 건물 옥상에서 난간을 넘어 붙잡고 서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건물 아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여들고 웅성거리고 발이 미끄러지려는 순간 옥상 옆에 있던 주인공 영배가 잠깐만 담배 한 대에 피라며 권하더니 갑자기 오히려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고 대기하던 친구 동식이 차량 인수증에 떨어진 사례의 지장을 잽싸게 찍어 담보 차량 환수 업무를 완료합니다. 얼마 후 회사 보수 서 사장의 지시로 고가의 붉은색 슈퍼카 람보르기니 한 대를 캄보디아로 보내는 일을 지시받고 영배는 친구 동식에게 탁송이를 주기로 하는데 그날 밤 정 실장은 서 사장의 은밀한 지시로 슈퍼카 차량 곳곳에 무언가 수상한 일련의 작업을 벌입니다. 다음날 영배는 여느 날처럼 차량을 담보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 독촉을 하는데 업계의 베테랑답게 냉정하게 협박과 폭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강제로 담보 차량을 회수하다 꼬마 아이로부터 장난감 총을 맞는 악몽을 꾸며 깨어납니다. 그때 동료 철구로부터 슈퍼카 선적이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동식이 슈퍼카와 함께 잠적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놀란 영배는 급하게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지만 연락은 불통이고 이때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자기 여동생이었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은 슈퍼카가 사라진 대박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 가족과는 단절되어 살아왔기에 상관없다는 듯 대하지만 상속 문제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동생의 말에 할 수 없이 시골의 집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여동생에게 상속받을 게 뭐냐고 묻자 이 집은 월세이고 빚밖에 없으며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많이 아프셨다며 마지막까지 아빠한테 그러고 싶냐고 타박을 하는데 나한텐 아빠는 없다며 소리치며 나가버리고 계속 동식에게 전화 연락을 하며 욕설도 해보지만 역시 불통입니다. 가수 수지가 부릅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듣고 있나요? 슬픈 내 혼잣말을 그대 탓하는 이 말을 부르면 다시 아픔이 되는 이름 그대 가끔씩 그대 내 생각에 웃어준다면 더 이상 미련 갖지 않을 테니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제발 기억해줘요. 나를 이별은 한 번인데 그리움은 왜 많은지 한순간도 난 잊은 적 없었죠. 사랑해요. 그런 건가요? 아무렇지 않나요? 그댄 그 흔한 약속 없이 나는 떠나가지만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랑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제발 기억해줘요.
슈퍼카 람보르기니가 아직 선적되지 않고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보스 서 사장은 이 물건을 의뢰한 남 회장이란 실세에게 하루빨리 해결하라는 독촉과 수치스런 폭행을 당하자 열이 받아 정 실장과 부하들을 동원시켜 영배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친구 동식은 서해의 한 포구에서 슈퍼카를 넘기는 접선을 벌이는데 브로커에게 2억 5천에 넘기기로 하고 돈을 요구하자 허술한 동식을 비웃듯이 누가 큰 돈을 갖고 다니냐며 차 키를 주면 차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하겠다고 하자 그냥 선뜻 키를 넘기며 30분 내로 이체하라는 소리를 뒤로 하고 브로커 일당은 슈퍼카를 몰고 가버립니다. 한편 영배의 아버지 상갓집에 서사장 일행이 찾아오고 분상을 하는 듯하지만 이내 공터에서 영배를 구타하며 슈퍼차를 훔친 사실을 추궁하는데 탁송을 맡은 친구 동식이 차를 갖고 사라진 것이란 사실만을 확인하게 되고 부하들은 영배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영배는 눈치를 보다가 갈 땐 가더라도 아버지 장례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억지 통곡을 시작하고 마침 이를 본 집주인 아주머니가 상주를 찾자 할 수 없이 서 사장은 차 키와 지갑을 빼앗고 장례가 끝나길 기다리기로 합니다. 서 사장 일행이 진을 치고 있어 도망칠 기회를 노리는데 아버지의 제사상 위에 차 키를 발견하고는 아버지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마련한 스텔라 차량이 낡은 창고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고 밤새 지키다가 골아떨어진 서 사장 일행을 피해 아버지의 낡은 스텔라를 몰고 달아나 버립니다. 가수 에릭남과 치즈가 부릅니다. 사랑인가요?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시작. 한두 번씩 떠오르던 생각 자꾸 늘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 마음.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사소한 마음이라고.
오래되고 낡은 차량임에도 신기하게 시동은 걸려 도로를 달리는데 30km 이상의 속도는 나지 않고 뒤따르는 차들의 경적 소리가 요란합니다. 한 소형차를 모는 시골 아주머니는 여유롭게 치호라며 그냥 걸어다녀 XX야라고 한마디를 던진 후 앞서갑니다. 이어 위협적인 추월로 화물 트럭이 지나가자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지 거북길에서 그 트럭과 아줌마가 몰던 소형차가 접촉사고로 너부러져 있자 통쾌하며 손가락욕으로 약을 올리며 지나칩니다. 이때 회사 친구 철구에게 전화가 와서 동식의 고향집 서천으로 찾아간다고 하자 옆에 있던 서사장이 알게 되고 서천에 도착한 영배는 동식이 엄마를 만나지만 짜장면만 시켜 먹고 계란 한 판을 선물 받고는 동식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한 동식이 아내 수연을 찾아갑니다. 동식이 아내가 그동안 동식은 사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말에 어릴 적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야반도주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미 서사장의 차가 옆에 주차되어 있고 그만 다시 붙잡히고 맙니다. 서사장 일행의 폭행을 당하려는 순간 갑자기 서있던 스텔라가 기아가 풀려 후진하며 서사장의 벤즈를 박아버리자 놀란 부하들이 차를 떼어놓으려 난리를 피우는 사이 영배는 스텔라의 시동을 걸고 다시 도망을 칩니다. 낡은 스텔라는 갑자기 라디오가 켜졌다 꺼지고 전조등도 켜졌다 꺼지며 겨우 달려가다가 쫓아오던 서사장의 차와 앞에 있는 봉고차 사이에 끼게 되는데 앞의 봉고차는 체육대학교 유도부 차였고 오히려 7명의 유도부 학생들과 서사장의 부하 3명이 패싸움을 벌이게 되자 영배는 유유히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가수 나비가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이 전부인데 표현 못했던 말들이 표현 안 했던 말들이 너무 많이 남아 너무 많이 아파 아직 늦은 건 아니겠죠
나의 사랑을 웃고 있는 자랑스러운 당신을 이제야 알아봐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 그날 밤 여친 성희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돈을 붙여달라고 해 욕을 먹고 주차장에서 잠을 정하는데,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차 안에 누워 별이 진다네란 노래를 들으며 별이란 뜻의 차인 스텔라가 우리 가족의 별이라며 이 차로 우리 꼬마 별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줄 거란 말을 하는 아버지는 무리한 영업을 하다 술 취한 손님의 이상한 행동으로 큰 사고가 나는 꿈속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날 동식의 아내 수연에게 동식이 아이들과 서해 갯벌 바닷가에 있다고 연락이 오고, 핸드폰으로 배터리가 다 돼버리자 신기하게도 낡은 스텔라의 내비가 동작하여 바닷가로 찾아갑니다. 배고픔은 데워진 엔진에 삶은 계란으로 채우고,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아줌마에게 옥수수를 한 보따리 얻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핫도그와 바꿔 먹기도 합니다. 드디어 동식과 아이들을 만난 영배는 탁송 트럭을 몰고 달아나는 동식과 차량 추격전이 시작되고, 마침 서사장 일행도 마주하여 추격을 시작하는데, 도로 포장이 한창인 막다른 도로에 막히게 되자 커다란 덩치의 탁송 트럭이 후진을 하며 밀어붙이고, 영배와 서사장의 승용차는 이젠 후진을 하며 도망치다 동식의 차를 보내줘 버리고 맙니다. 영배는 다시 동식을 추격을 시작하다 시동이 멈춰버리는데, 얼마 후 갑자기 할아버지 한 명이 택시인 줄 알고 올라타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차를 주유소까지 밀고 가야 하는 바람에 오히려 할아버지 소농장에서 일을 해주며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엔 애비 될 자격을 갖곤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에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어릴 적 이혼했던 아버지가 수술로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 한 번 나타나지도 않았던 기억을 하며 분노로 스텔라를 발로 내리차며 울부짖는데, 스텔라는 비상 깜빡이가 연신전멸하며 마치 미안하다는 듯 딱딱거립니다. 남성 듀오 가수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고백.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겐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내게 오라 손짓하고 귓속에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제일 맘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란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널 바라보다 그만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차고 밤 공기도 차고 두 눈을 감아야만 네 모습이 보여 걸을 수가 없는데 구름 위를 걷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 널 알게 된 후부터 나의 모든 건 다 달라졌어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야 날 봐줘요 내 말을 들어봐줘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해 다음날 서 사장으로부터 화상전화가 걸려오는데 여친 성희가 잡혀있자 마음이 급한 영배도 동식의 엄마 집에 다시 찾아가 전화 음성으로 협박을 하며 동식의 엄마가 쓰러진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그러자 얼마 후 동식이 급하게 찾아오고 드디어 난투극 끝에 붙잡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동식은 아직 돈도 받지 못하고 차만 넘긴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이 동식의 탁송 트럭을 빼앗고 함께 낡은 스텔라까지 5천만 원에 팔아 넘기기로 하고 차량 등록증을 찾아 다시 동식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스텔라 하부에서 불길이 오르며 뒤에 실었던 옥수수가 익을 정도로 내부가 타버립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스텔라는 다시 시동이 걸려 움직이고 고향집에 도착해 차량 등록증을 찾고 서랍에 같이 있던 사진과 약봉지를 발견하는데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신장을 이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동식은 차량 대금 입금이 안 되고 브로커에게 연락도 되지 않자 유서까지 쓰는데 영배가 동식의 탁송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자 람보르기니에 문제가 있는지 반품이 들어왔다는 말에 환호를 지르며 찾아갑니다. 차는 무사히 서 사장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영배와 동식은 선배의 가게에 찾아갔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고 기절하여 차 트렁크에 갇혀서 서 사장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슈퍼카 람보르기니에는 곳곳에 마약이 스티커 팁 형태로 숨겨져 있었고 차에 몰래 숨겨 캄보디아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부두조합의 노조원들이었고 서 사장 일행과 시비 끝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데 서 사장의 세력이 워낙 강해 모두 제압되자 반항하던 영배와 동식은 마약 스티커를 가로채어 다 뜯어버린다고 협박하며 버티지만 제압당해 땅에 떨어뜨리고 모두 붙잡히고 맙니다. 가수 우효가 부릅니다. 민들레.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부두조합 노조원들은 모두 컨테이너에 갇히고 영배와 동식은 무릎을 꿇고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이때 서 있던 스텔라가 혼자 서서히 움직이더니 바닥에 깔려있던 마약 스티커를 타이어에 붙이고는 천천히 부두를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간 스텔라는 주변 도로에서 단속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들이 철수하려는 순간 앞으로 저속으로 다가와 지나치는데, 주변에 흩날리는 스티커를 주워 살피던 경찰이 마약임을 확인하고 스텔라 차량을 쫓아가며 경고방송을 하고 공포탄도 쏘지만 멈추지 않자 본청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부두에서는 서사장이 마무리하라며 떠나자 스텔라가 운전자도 없이 테이프 음악을 크게 울리며 다가오고, 그 뒤를 수많은 경찰차가 출동하고 있음을 발견한 서사장 일행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며 체포되고, 그 순간 현장을 탈출하는 서사장을 발견한 영배는 스텔라에 올라타 마지막 추격전을 시작하고, 마침내 영배의 스텔라가 벤츠의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아 밤하늘의 허공으로 날려버립니다. 서사장과 일당들은 모두 연행되고, 다음날 풀려난 영배는 여친 성희와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과하기 위해 찾아왔었다는 말과 어머니에게 신장 이식을 해줬던 아버지가 만일 영배 자신이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을 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에 직접 시신을 닦던 영배는 결국 우열을 하고 맙니다. 장례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스텔라를 타고 돌아오는데 별이 진단의 노래가 들리며 갑자기 잘 가던 차가 멈추고 도로에 퍼지자 정비사를 부릅니다. 정비사는 지금까지 잘 운행했다는 말에 거짓말하지 말라며 어떻게 엔진 오일이 하나도 없는 이 차가 굴러갔겠냐며 금방 불이 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폐차장에서 스텔라가 폐차 프레스로 들어가려는 순간 비상 깜빡이가 똑딱똑딱 켜지고 벼이 진단의 노래가 다시 들리자 영배는 잠깐만요 하며 달려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엔딩 쿠키 영상에서 아버지의 스텔라를 말끔히 수리하고는 산통을 하는 여친 성희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영배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진구에게 배신당하고 보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된 영배는 슈퍼카를 가지고 사라진 절친 동식을 반드시 찾아야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내려간 고향집에서 그를 반기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마침 서사장 무리들이 들이닥치고 도망칠 곳도 방법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순간 아버지의 낡은 창고에서 투박한 겉모습과 낡은 녹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 한 대가 영배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는 요즘은 급격하게 발전한 자동차 기술과 환경 속에서 바뀌지 않고 오래되고 소중한 존재가 담고 있는 자동차의 숨은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줍니다. 유년 시절 유난히 자동차를 좋아했는데 부잣집 친구 아버지의 자동차가 스텔라였고, 육중한 검은 세단의 느낌과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과도 같은 스텔라는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다는 권수경 감독은 대다수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는 존재만의 특별한 가치를 다루고자 했답니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의 수단이 아닌 한 가족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온 동반자이며, 옵션이 제로인 곳은 물론 에어컨 나오지도 않고 창문은커녕 문마저 잘 열리지 않는 스텔라를 몰면서
서사장의 화려한 고가 외제차 틈에서 몇 억이 넘는 보스이 사라진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쫓는 영배의 모습 속에 어찌 보면 초라하고 승산 없는 게임 같지만 영배와 스텔라의 여정에서 교감이 켜켜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순간 스텔라를 통해 원망하고 미워했던 돌아가신 아버지와 새롭게 만나는 모습에서 관객들은 특별하고 마법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한국 코미디 영화 스텔라였는데요. 사라진 친구 동식을 쫓는 영배와 스텔라의 여정은 서산과 군산부터 태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변로까지 아름다운 한국의 시골길들을 굽이굽이 따라가면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고장난 카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듀스의 나를 돌아봐나,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등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 세대들의 가슴에 남을 레트로한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엽고 깜찍한 모습과 작은 체구, 러블리한 목소리로 요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가수 박정현이 부르는 PS I Love You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우연히 그대 처음 본 순간 운명이란 걸 느낄 수가 있었어. 사랑의 시작은 먼저 말할 수 없어. 기다려온 시간들 외로움 처음 알게 되어서 난 두려워. 우리 사랑한 뒤에 멀어진다면 다시 볼 수 없는 눈 견딜 수 없기에 우정이라 말하고 그대 곁에 있지만 너무나 깊은 사랑인 걸 어떻게 하나. 난 그대와의 만남과 다가온 슬픈 이별까지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 잠시 그대 나를 잊고 사는 그 순간에 또 그대를 난 기억하며 살아갈 테니 사랑해요. 그대만의 영원히. 그저 미소만으로 나를 사로잡았던 그대와 함께라는 것이 믿을 수